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잘 순서대로 해나가고 여러분 파트너분들 이대로 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파트너분들을 또 이렇게 하게 만들 때 여러분 또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함께 도와주고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있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꿈은 저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 된다고 하니까 덥석 붙들고서 막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시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성공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실 포기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도 모른 채로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돈 되니까. 그리고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들 돈 버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파트너분들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잘 발방하셨나요? 아니죠. 손 붙들고 누구 소개시킬 사람 없어? 누구 달 사람 없어? 그죠? 뭐 제품 살 사람 없어? 이렇게 먼저 붙들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 순서를 잘 밟아서 그분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찾아주고 이 순서를 잘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이제 우연히 참석하게 된 이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이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그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듣고 이 한마디의 사업을 결정하게 됐어요. 원래 저는 이제 그냥 소비자로서 제품 좋고 싸서 썼고 그다음에 캐시백 받으니까 좋아서 더 썼고 그렇게 했던 소비자였는데 이런 자리에 초청이 되어져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고라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께 용돈들을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저는 처음에 애터미 제품을 만났을 때 사업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랑 너무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아예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의 노후가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한 농부셨어요. 그 동네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 근데 그 농사를 짓다가 또 망하셔가지고 잔뜩 빚을 지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농사 짓던 분들이 뭐 이렇게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아버님은 청소부 하시고 엄마는 이제 가사 도우미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열심히 또 키워내셨습니다. 그 사남매는 잘 커서 이제 다 출가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거죠.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다행히 그때까지는 저희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서 두 분이 벌어서 생활비 정도는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수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겠죠.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을 나몰라라 하면 될까요? 그 생활비를 자식들이 어쨌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아무튼 저도 그때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를 한번 책임지는 딸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해야만 하니까 선택을 했던 거고 해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꿈만 가졌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꿈을 만들어 놓고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의 간절함 가지고 사실 견뎌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내야 된다. 해내야만 한다라는 굳은 결심을 갖고 그 간절함에 대한 크기가 커야만 저는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꿈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를 표현한 거예요. 꿈에 대한 간절함이 작으면 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땐 내가 이걸 넘어가질 못해요. 왜냐? 자존심 상한 게 더 크니까. 내가 어떤 애터미를 만나서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 수모를 당하고 살아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럼 포기하게 되겠죠. 이 꿈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를 처음부터 크게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이겨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결심하고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겪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프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꺼이 이걸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힘이 그 꿈에서 만들어진다. 간절함의 크기에서.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잘 견뎌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또 되어 있었죠. 첫 번째. 그 목표는 꿈에다가 시간을 더한 거래요. 언젠가는 해야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지. 내가 성공하면 드려야지. 이랬으면 아마 제가 지금도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언제까지 반드시 이걸 이뤄낸다라고 하고 진행을 해야 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정해놓으면 좋겠고요. 우리 창업 이념에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시간공학, 타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강의 잠깐 들려주셨잖아요. 결국 시간은 사건들의 연속이다. 근데 이 사건들을 내가 빠른 시간에 많은 사건을 일으켜버리라는 거예요. 초기 몰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250명의 명단이 있다고 하면 이 명단을
한 달 만에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름 만에 없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난 열흘 만에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열심히 하루를 24시간,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속도가 과연 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아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애텀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펌프 다 아시죠? 우리가 이 펌프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얻으려고, 그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펌프질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죠. 뭐죠? 마중물을 붓게 되죠. 마중물을 부어서 손잡이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제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 이 손잡이를 탁 놔도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러면 저도 아는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나 봐요. 자, 요걸 제가 보면서 이거 애텀이랑 똑같다. 왜 우리가 초기에 집중 몰입을 해야 되는가가 좀 보였습니다. 이 마중물은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면서부터 들어가는 비용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마중물을 부어놓고 그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저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먹어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애텀이 사업을 결정하고서는 내가 먹어보고 그 경험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안 먹던 건강기능식품을 막 먹게 되니까 처음에 막 비용이 더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화장품도 어떤 분들은 난 스킨로션밖에 안 발라 하던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6종을 갑자기 막 써야 되고 또 선크림도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쓰다 보면 처음에 이게 더 들어가는 비용처럼 느껴져요. 자,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도 사람 만나면서 비용을 썼지만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그게 더 잦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어디 이동하게 되면 기름값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질질질 끌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계속 들어간 상태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그죠? 마중물을 계속 붓고 손잡이를 설렁설렁하면 어때요? 물은 계속 들어가지만 나한테 물은 갖다 주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초기에 집중 몰입을 이 사건에 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 초기 집중 몰입이 결국에 내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고 어제 회장님께서는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초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결의 결단인데요. 자, 이제 내가 꿈이 생겼고 간절함도 생겼고 이 일을 해 나갈 때 과연 나는 어떤 결심을 하고 단단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할 것인가. 처음으로 저는 환경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살아왔던 그 환경 그대로 생각 그대로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욕심이죠. 그래서 내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하고 가던 모임 이런 거 다 하면서 사실 시간을 애터미 요만큼 투자하고 내가 삶을 완전히 바꿔보겠다 하는 게 욕심이죠. 그래서 환경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자, 첫 번째로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내가 결심을 하자. 아예 작정을 하자. 여러분 세미나에서 듣다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인생 시나리오 써보신 거 보면 너무 기분 좋죠. 가서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남편한테 내가 3년만 기다려. 내가 당신 일 때려치게 해줄게. 막 이렇게 가서 얘기하거나 내가 차를 바꿔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나는 막 꿈에 부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분들이 다 그걸 동의하던가요? 헛소리하고 있다 그러죠. 어디 가서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이런 헛꿈을 꾸고 있나. 저도 인생 시나리오 써놓고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해서 붙여놨더니 저희 남편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아이고 참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 반응들이 오면 사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면 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내가 그런 것들이 올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애터미는 그게 아니었고 이 도구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가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 길로 가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다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거다. 주도적으로 생각할 생각을 하자. 아예 저도 저희 친구가 자꾸 내가 우리 부모님 생활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단계 그거 다 똑같아. 너도 그러다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수당이나 올려주고 그만두고 말 거야. 그만둬. 지금 그만둬. 너가 왜? 네 남편 학교에서 잘렸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딱 선언을 했어요. 너가 우리 부모님 책임질 거 아니면 나한테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제품 안 써줘도 좋고 가입 안 해줘도 좋으니까 날 흔들지 마. 이렇게 했더니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 방해꾼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쳐내고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여러분 회장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은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걸 복잡하게 만드는 게 우리다. 우리의 생각이 일들을 다 복잡하게 만드는 거다. 어떤 책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뱉는 말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긍정적인 생각, 된다는 생각,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아우 나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뭐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더 좋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괜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돕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예 생각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하자. 자, 세 번째는 대가 지불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나한테는 어떤 대가 지불이 올까를 미리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집에서 늘 엄마가 오면 간식 챙겨주고 밥을 챙겨주고 숙제 검사를 같이 해주고 알림장 확인해주던 엄마가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막 떼를 쓰고 울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왜 바빠졌는지, 엄마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바빠지려고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할 일들을 잘 해나가줘야 엄마가 이걸 이룰 수 있다. 처음에 엄마가 어깨가 엄마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깨 으쓱하더니 하면서 또 때를 부리죠, 아이들이니까. 때로는 중요한 미팅이 잡혀있는데 아이가 아픈데 제가 병원을 혼자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울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미팅했던 기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하지만 이 일을 성공해 가기까지 초기 집중 몰입할 때 사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살짝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예측해보고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해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못 챙겨주고 밥을 못 차려주는 것 때문에 이 일을 그만뒀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꿈을 품고 엄마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서포트를 하나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간식 못 챙겨주는 것보다 꿈을 후원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이 훨씬 더 멋있다,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을 하게 됐을 때 드라마를 이제 좋아하니까 보게 될까 봐 어떻게 했대요? TV를 아예 없애고 시작하셨다고. 그 정도의 어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데까지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잘 이겨내 봐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후에 시작하면 훨씬 더 일을 해나가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예단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조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거야. 그렇게 믿고 갔던 친구가 의외로 가입도 안 해주고 제품도 안 써주는 친구도 있죠. 그런데 별로 나랑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분들도 의외로 막 나를 응원해주고 제품도 써주고 이렇게 하신 분들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싸서 이런 제품 안 쓸 거야,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데 관심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예측하지 말고 그냥 아는 사람, 이 일을 할 사람, 제품을 써줄 사람을 쓰지 말고 그냥 아는 사람을 적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제품에 대한 경험이 있고 소비자로서 정말 이익이다, 이런 것들의 어떤 경험이 있다면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알려주고 싶은 대상자가 누군지, 그런 분들을 적어 나가 보면 명단 작성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결정하면 우리가 계보도 형성을 해 나가는데 그룹별로 명단을 좀 작성하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엮어주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나는 시댁과 친정을 분리하겠다. 그러면 분리해서 명단 작성을 하시고, 또 뭐 종교에서 만나신 분들, 아니면 동창, 아니면 애들 학부모 모임 이렇게 다 있으시잖아요. 취미 생활할 때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룹별로 명단을 쭉 작성해 놓고 이 그룹들을 좌우에 어떻게 배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스폰서님과 잘 상의하셔서 잘 배치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초청입니다. 보통 초청을 하면 이제 전화를 많이 하시죠. 뭐 어떻게 지내? 아니면 평소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너 애터미 아니? 이거부터 나가면 안 되겠죠. 전화는 하셔야 되는데 약속 잡는 정도, 아니면 이 사람 오랜만에 전화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 어떤지, 뭐 남편의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침묵을 다진 후에 만남을 약속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 전화 작업은 명단 작성한 것에 일정 하루에 내가 몇 명에게 전화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초청에 있어서 제품으로의 초대도 있겠죠. 제품을 써보게 만드는, 제품을 써봐야 이 제품이 좋은지 어쩐지, 소비자가 될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제품으로의 초대.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써보고 긍정적인 소비자들은 또 스폰서와 이렇게 미팅을 주선하는, 스폰서와 함께 미팅을 주선하는 그런 초청도 초청이겠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또 초청하는, 세미나에 초청하는 초청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제 임병구 단장님이 그 관광버스를 띄워서 하니까 속도가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초청이 많이 되어지면 성장이 빠르겠구나. 근데 초청이 쉽던가요? 어렵죠. 근데 초청을 정말 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초청이 저도 참 어려웠어요. 요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초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난 너무 어려워. 그럼 나는 초청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일정표가 있잖아요. 본사 일정표도 우리 티켓 앱에 가면 다 나와 있고, 여러분 센터에서 이제 또 진행되는 세미나나 부업과 세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그 일정 보드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고 싶은 대상자한테 가지고 가서 날짜를 한 3개 정도 주는 거죠.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도 한번 같이 가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 라든지, 아니면 기왕 제품을 쓸 거면 알면서 쓰면 좋잖아 하면서 함께 한번 가보자 라든지, 난 너랑 같이 성공하고 싶어 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에게 초청을 할 때 3날짜 정도를 주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멀리 잡더라고요. 곤란하니까. 그래서 멀리 잡아서 예를 들어 뭐 며칠 날 내가 그럼 한번 가볼게라고 약속을 했다 치면, 그분이 보는 앞에서 거기다 그분 이름을 쓰고 초청됨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또 너 저기 휴대폰 스케줄에다가 빨리 선약이니까 적어놨어?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자, 그렇게 약속을 잡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확인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하면 어때요? 갑자기 없던 제사가 생기고,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고, 그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설령 거짓말 같다 할지라도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요. 화내시지 마시고, 솔직히 그분은 애터미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갑자기 급한 일 생길 수 있지. 괜찮아. 오늘 못 왔으니까 다음 달에 이때 있는데 언제 괜찮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몇 번 하면 올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자분들 스피치 들어보면 진짜 이 사람이 내가 한 번은 가야 그만둘 것 같아서 내가 딱 한 번만 갈 거고 나한테 더 이상 애터미 얘기하지 마. 그리고 쫓아왔다가 본인이 뚜껑 날아가서 사업 결정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스피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실 이 애터미를 알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올 때까지 그분을 너무 배려하지도 말고 그냥 올 때까지 나는 얘기하고 오고 안 오고는 지 맘이다. 언젠간 오겠지. 이렇게 작정하고 초청하시면 초청이 되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예 밝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너가 올 때까지 얘기할 거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해보자. 이렇게 친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내가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에는 신규가 한 명도 없었는데 8월 달에는 내 신규가 한 4명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정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곱하기 4배의 사람들의 인원수에게 한 달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청을. 아까 그런 방법을 써서 계속 초청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게 확률이잖아요. 원하는 그 인원이 채워지고 또 그분들이 초청하면 넘치는 그런 초청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껴지시죠? 그죠? 뭐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일 것 같고, 그렇지만 좀 쉽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업 설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회사 소개, 그다음에 제품 설명, 그다음에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일이 과연 앞으로 시대에도 맞는 일인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회사 소개가 회사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때, 애터미 회사를 들여다봤을 때 자랑하고 싶은 요소들이 있죠. 뭐 기부를 많이 하는 게 나는 와닿더라, 아니면 회장님이 뭐 잘생긴 게 나는 마음에 들더라 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각자 다른 부분이지만 나한테 와닿는 어떤 회사의 자랑, 나는 이 회사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그거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대본을. 그걸 한번 써보는 것과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본대로 내가 외워서 한번 내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아니라서 쉽게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제품은 내가 체험한 내용을, 그 효과를, 감동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 제품을 써봤더니 이렇더라. 사실 막 성분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이야기들 처음에 안 들어줘요. 그죠? 근데 너가 보고 어땠나? 나 지금 피곤한데 피곤이 싹 가셨어. 이런 말들이 사실 처음에는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그 제품에 대한 자랑, 내가 효과 본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소비자를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수익 구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돈을 벌겠다고, 이걸 도구 삼아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우리 강사분들 너무 잘 설명해 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강사분들마다 나랑 코드가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이분 설명이 쏙쏙 와닿는다. 그러면 그분 거를 좀 따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한 대로 한번 대본도 써보고, 대본 써놓고 내 언어로 좀 바꿔보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내가 알아듣기 쉽다. 그렇게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훌륭하게 보상플랜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니면 세미나에 왔더니 뭐 GS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었을 때, 와, 이 회사 앞으로 더 커지겠다, 더 비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을 체크해놨다가 자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후속 관리. 자, 이제 제품으로 초대를 했거나 제품을 전달했거나 세미나로 초청을 했거나 스폰서를 만나게 했거나 그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제품이 들어갔거나 어쨌든 48시간 안에 후속 관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비전을 만땅 받았는데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혼자 마음의 정리를,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잘못이지, 막 이러면서 혼자 정리를 싹 끝내고 나서 나중에 그분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 막 고민할 때 빨리 여러분들이 가서 또 다른 이야기들 해주는 거죠. 남편의 반대가 저도 심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스폰서가 그런 걸 알고, 그러면 당신이 나중에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우리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대안이 있느냐, 내가 그걸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또 그걸로 힘을 받아서, 또 나도 그랬었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도 그랬어, 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그분이 또 힘을 얻고 해나갈 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후속 관리를 하는 이유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서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번에 신제품 나오는데 이거 안 살래? 계속 이런 후속 관리를 하면 파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하는 이유는 많은 소비자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아서 나와 함께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함께할 파트너를 찾아내기 위해서 후속 관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소비자 후속 관리도 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나랑 같이 성공할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걸 잊지 않고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한테 제품이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갔는지도 몰라, 언제쯤에 떨어질 시기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후속 관리 노트를 1인 1명당 한 장씩 정도를 계속 작성을 해서 이 사람이 언제 가입을 했고 제품이 뭐가 들어갔고 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 반응은 어땠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스폰서랑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반응이 이런데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을 권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상담한 내용을 또 거기다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행해보고 또 반응이 어땠는지 또 적어놓고 스폰서랑 상담하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트너까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나는 노트 갖고 다니는 거 싫다. 여러분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사에서 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잖아요. 어플이 있습니다. 애터미 데일리 앱이라고. 여기에 이제 어플을 다운 받아서 여러분 애터미 그 아이디 그대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당 이제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가 객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뭐 들어갔고 얼마 썼고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이런 집계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후속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후속 관리를 할 때 저는 단계별로 맞춰서 후속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품을 이제 막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샀으니까 쓰고 있겠지. 근데 그냥 내가 안 사주면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사놓고 처박아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써봤으니까 여기서 막 제품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니까 뿅 가겠지.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떨어지면 알아서 구매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써봤는지, 써보고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써보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그리고 잘못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시너지 앰플 나왔을 때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이제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쓰고 계셨을까요? 뚜껑을 다 버렸어요. 거기에 진짜가 들어있는데 사용법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미처 설명하기 전에 엄마가 이제 좋은 거라고 하니까 도착하니까 그걸 이제 뜯어서 쓰셨는데, 뚜껑을 또 하나씩 따서 쓰면 좋았을 걸 다 뜯어놓고 뚜껑은 다 버리고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필링젤을 쓰시면서 이렇게 딥클렌징처럼 막 문질러 그냥 바로 헹궈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야, 필링징 너무 좋더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각질 제거가 싹 됐으면 얼마나 더 좋게 느끼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시너지 앰플도 그렇게 쓰는 소비자 아마 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후속 관리가 안 되어지면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아마 애용자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제품에 이제 긍정적인 소비자들이 생겨나잖아요. 한두 분씩. 그러면 그 쓰고 있는 제품을 이제 좋으니까, 좋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재구매하겠지 그러고 둘 게 아니라, 재구매할 시기를 미리 예측하고 그 전에 가서 이제 후속 관리를 하면서 그때 샀던 거 언제쯤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 이거 계속 쭉 같이 먹어야만 효과가 있으니까 주문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라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가입했다고, 제품 샀다고 알아서 스스로 들어가서 구매하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도 그런 분이 많진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지게끔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자동으로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진다. 자, 신제품 같은 거 이제 만나서 긍정적인 소비자들은 사실 다른 제품도 또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일단 첫 인상이 좋았으니까. 그럼 신제품 나올 때 먹여도 줘보고 만지게도 해보고 써보게도 해보고 이번에 나온 이런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이 소비자가 하나씩 하나씩 또 늘려 쓰는 그런 소비자로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트 체인지의 의미, 애터미가 화장품 회사인지 화장품 회사 해모임만 파는 회사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물티슈 회사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만 쓰는 분들은. 그런데 진정한 마트 체인지의 의미, 해야만 하는 이유, 소비자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후속 관리를 통해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지시켜주면 좋겠죠. 자,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또 우리 본사 직원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소비자 설문을 하는 애터미 큐레이팅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에 다운받아서 들어가 보시면 질문들이 있어요.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이제 가족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다음에 이제 애터미 제품을 만나기 전에 썼던 제품의 품목들, 내가 샴푸도 썼었고 치약도 썼었고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이걸 애터미로 바꿔 썼을 때 금액이 얼마며 이익이 되는 게 얼마며 포인트로 계산해서 수당을 탈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탈 수 있는 확률까지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그 소비자분들에게 이걸 설문을 같이 해줘 보면, 아, 이래서 애터미를 바꿔 쓰라는 거구나. 나 때문에 처음에 써줘서 너무 고맙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쓰지 말고 소비자인 너한테 이익이 되니까 바꿔 쓰라는 얘기를 이해시켜가는 후속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애용자로 변화를 시켜야겠죠. 이제 이런 분들이 마트 체인지의 의미도 알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쓰던 제품을 재구매하고 또 추가로 구매하게 만들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제품, 그다음에 너한테 소비자로서 이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 이걸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을 나한테 좀 소개를 시켜달라.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이 제품 쓸 사람 한 사람만 소개시켜줘. 이 소개받기를 반드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백을 설명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받으면서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게, 그래서 소비자로서 받아갈 수 있는 이익을 내가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그걸 다 받아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이 일의 맥이죠. 자, 그래서 보상 플랜 설명, 보상 플랜 대충 이렇게 어떻게 수당이 되어지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 때마다 수당이 들어가는 이 원리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완전히 이해된 후로 그럼 내가 이 30만 포인트를 빨리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수를 늘려본 거예요. 화장품만 쓰다가 다른 것들 같이 쓰면 30이 빨리 채워지겠다.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사람들한테 가지수를 같이 늘려 쓰자고 하면 빨리 30이 차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나와 함께 성공할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대상자들이 이제 나오죠. 단계마다 다 다르죠. 제품을 이제 막 들어가신 분들은 아까 그렇게. 그런데 이제 캐시백 구도도 알고 수당도 받아보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처럼 만들어내셔야 돼요. 나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까 세미나에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사업을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애용자였고 수당을 타고 있는 소비자였어요. 그런 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 공간에 넣어놨더니 이 공간에서 듣고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살아왔던 삶과 접목이 되면서 그분에게 맞는 꿈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파트너를 끄집어낼 가장 좋은 방법이 초청이더라. 이런 세미나에 오시게 만드는 게. 자, 이 신뢰 쌓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의 고민이 뭔지, 뭐 스폰서랑 미팅을 붙일 때도 이 사람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지면 내가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긁다 오는 일은 없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되어져야만 파트너가 이렇게 나오기 쉬워진다. 자,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죠. 나는 이래서 이 일을 해. 너도 이런 걱정 있지 않니? 이런 것들을 이제 터치해 주시면서 초청되어지고 또 후속 관리해서 오늘 들어본 얘기 중에 뭐가 좋았는지. 그래서 그분이 또 꿈을 찾아갈 수 있게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상담인데요.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제 비전을 보고 열심히 처음에 사실 열정이 가장 넘치죠. 막 진행을 해요. 그런데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만 가는데 방향이 딴 데로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간 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던 게 헛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내 방향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를 스폰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스폰서님들께 상담을 받는 것이 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상담을 하실 때는 시스템에 합류되어 있는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열심히 팔고만 있고 세미나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계속 파시면 돼요라고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성공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들이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내가 더 배울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애터미 안에서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자. 이 얘기는 제가 왜 써놨냐면. 기존의 다단계, 다른 타 다단계에서 성공해 보셨던 분들도 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이 오시고 계시고. 자, 그런 분들은 딱 듣고서 이제 나 다 알아. 뭔지 알겠어. 이러면서 스폰서 말은 무시하고 내가 다단계 경력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저 같은 아줌마는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말을 듣지를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성공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 안에 성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그 경험과 어떤 조언들을 무시하지 말고, 물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들으면서 내 생각과 잘 이렇게 융합시켜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상담이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 안착이 되어 있는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야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후속 관리 노트와 계보도를 함께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야 제대로 내가 원하는 상담을 해낼 수 있죠.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오면은 서로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보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고민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후속 관리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형제 라인과의 상담은 사실 해보니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이제 털어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스폰서가 계시고 양쪽에 있는 이 형제 라인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스폰서가 어떻게 후원해줬네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쪽만 해주고 난 안 해줬단 말이지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싹이 터요. 근데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일이 잘 진행될 리가 없어요. 멈춰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게 감정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이 정체가 되겠죠. 그럼 시간 낭비가 서로에게 되어진다. 그래서 형제 라인은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물론 형제 라인이 같이 성장이 돼야 우리 스폰서도 또 다 같이 팀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대상자인 것이지, 내 어려움을 형제 라인과 같이 상담하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자, 마지막 복제입니다. 복제. 성공자의 현재 모습을 복사하지 말고 성공자의 자리에까지 왔던 행동을 복제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송은경 로얄 들어가더니 차도 바꾸고 뭐 이쁜 옷도 입고 다니고 너무 보기 저렇게 해야 말빨이 서지 하면서 수입도 안 되는데 막 차부터 바꾸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그런 것들을 카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 행동을 복제해 나가고 그런 수입이 됐을 때 진정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습만 복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복제가 되어져야 된다, 행동을. 그다음에 원본이 내가 잘 만들어져야만 또 복제본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을 하자. 나처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쉽지가 않죠. 그래도 그래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복제의 끝은 스폰서가 없어도 내가 그 역할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래요. 복제의 끝판은. 그래서 스폰서님이 나를 도와주고 봐주고 있을 때 언제까지 날 봐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빨리 접으셔야 돼요. 이 스폰서는 곧 바빠진다. 그럼 나를 계속 봐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스폰서가 시간 될 때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이제 내가 곧 이걸 해야 되니까 배우면서 내가 혼자 한다면 저렇게 이 얘기를 진행해 가시는구나. 제품을 저렇게 전달하는구나를 빨리빨리 배워서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업의 속도가 붙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나가셔야 된다. 자, 스폰서만 계속 시키면 스폰서가 장인이 되겠죠. 스폰서 경험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장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계는 분명히 오잖아요. 우리는 요만큼씩 하는 사람의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 집단지성이 작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만 자꾸 잘하는 스폰서만 자꾸 불러다가 그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걸 빨리 배워서 여러분의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으로 복제된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스폰서를 내가 복제하고 내 파트너를 내가 복제하고 그래서 나같이 물론 각자의 역량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는 군대가 많아져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성공의 8단계 1번부터 8번까지 쭉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순서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이 8번까지 쭉 해내면서 나오는 파트너들을 다시 1번부터 8번까지 쭉 그 파트너의 파트너를 또 1번부터 8번까지 쭉. 그래서 이렇게 내 좌우에서 이 사이클이 많이 돌아가면 여러분 조직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우리 본사에서 나눠주는 넥스트 이코노미지 책을 보다가 광고 카피를 보게 됐어요. 혹시 모른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혹시 모른다. 저는 이 제목만 봤을 때 혹시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뒤를 읽어보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불길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이 그런 진짜 희망을 잃고 헤매고 있는 희망이 없어서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내 진짜 목숨까지도 끊어버리고 싶은 이런 곳까지 가 있는 주변 사람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이 애터미 정보를 전달할 때 오늘 이 사람까지만 얘기하고 가야지.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만 더 하고 가야지. 그 한 사람한테 애터미 정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 있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사업을 결정해서 멋진 삶을 살아낸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터미 사업을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명감 갖고 애터미 사업 내가 먼저 성공하고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많은 성공자들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